오늘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세법 관련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만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번 이 세제의 특징은 뭐냐면 감세라고 할 수 있겠죠. 감세. 자, 감세도 어떻게 할 거냐? 기존에는 그 주택 수를 산정을 해서 다주택자를 기준으로 고율의 누진적 성격의 종부세를 부과했다면 이번 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이 주택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금액 기준으로 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각종 그 세율을 인하하는 측면이 있죠. 인하를 했다는 점, 이 점이 하고 공제를 좀 크게 해서 어쨌든 세부담을 완화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부분이 이제 그 달라진 점인데요.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세율 및 세부담 상한을 조정했다고 하는 건데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주택 수를 2주택 이하, 1주택, 3주택 이렇게 구분을 해서 누진적 성격을 매겼어요. 예컨대 이게 뭐냐면 예컨대 옛날에 기준이 이제 1주택자는 9억이 공제해서 최근에 작년에 11억인가로 올렸었죠. 그 다음에 2주택이면 6억이에요. 공제가. 그래서 이 예컨대 A라는 주택이 9억이고 B라는 주택이 9억이다. 그러면은 공제가 6억이기 때문에 빼면 얼마죠? 3억 3억에서 6억이에요. 그러면 6억인데 2주택 이하는 뭐죠? 6억이면 여기에 해당되죠. 0.8이니까 480만 원인가요? 이 정도 되나요? 네, 480만 원 맞고요. 만약에 이게 3주택이었다. 만약에 내가 빌라를 조그마한 거 하나 갖고 있어 C라는 주택을 예컨대 5억짜리 6억을 갖고 있다. 그러면 6억이니까 공제가 0이죠. 그런데 사실 3주택이기 때문에 1.6을 매기면 어떻게 되죠? 6억이 1.6부니까 96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택 수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매기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사람들이 뭐냐면 똘똘한 한 채를 사자. 그래서 강남에 비싼 아파트를 사자. 예컨대 강북에 있는 아파트 34평짜리 6억짜리와 반포라든가 압구정동에 있는 34평짜리 예컨대 40억짜리. 자, 강북에 있는 사람은 어찌어찌 해서 6억짜리를 두 개를 갖고 있어요. 그럼 합쳐봤자 12억이죠. 근데 강남에 34평 갖고 있는 사람은 40억이에요. 누가 더 부자입니까? 누가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택 수가 아닌 세부담의 능력을 고려한 주택 가격 기준으로 했다는 점이 이번에 방향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다주택자 중과를 폐지를 했어요. 그리고 세율을 인하하겠다. 물론 이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올해는 적용이 안 되고요. 올해는 6월 1일자로 이미 다주택자에 대해서 아니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에서 종부세는 기준을 한데 다만 공정가액을 90에서 60%로 아마 낮춰서 실제로 감액을 해주는데 어쨌든 이 다주택자 중과 폐지들은 2023년 1월 1일 이후로 하고 하겠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법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겠죠. 근데 야당에서 민주당에서도 이거를 반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괜히 1.8%밖에 안 되는 종부세 대상자를 규율하기 위해서 그 세제를 강화하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 종부세 대상이 아닌 사람도 세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거에 이 여당이 아닌데 이 여당의 정책에 대해서 야당이 굳이 거기에 발목 잡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이 방향이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단순화시켰어요. 이게 지금 2주택, 3주택 불편하잖아. 근데 이거를 단순화시켰어요. 그래서 3억 이하 0.5, 3억에서 6억은 0.7, 6억 초과 12억은 12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주택 수를 이제 고려를 안 하니까요. 자, 기초 공제를 예컨대 12억으로 공제를 한다. 내년부터 아마 그럴 거예요. 공제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반포에 있는 아파트 40억짜리 시세 예컨대 25억짜리다. 공시가가. 그러면 12억을 공제하면은 13억이죠. 13억이면은 여기에 해당되죠. 13억에 1.3%니까 얼마입니까?
3,900인가요? 대략? 아, 1690이네요. 1690. 1690만 원이요. 자, 시세 40억짜리 반포 있는 아파트 34평은 만약 공시가가 25억이라고 가정하면 세금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강북에 있는 사람이 34평 공시가 6억짜리 집을 2개를 갖고 있다. 아니면 3개를 갖고 있다. 한번 합치면 얼마예요? 18억이에요. 18억에서 공제 12억을 공제하면 주택세 관계없으니까 공제하면 6억이에요. 6억이면은 어디죠? 여기에 해당되죠. 0.7. 그러면은 6, 7, 42, 4,200만 원 되는 거죠. 맞나요? 아, 420만 원인가요? 0.007. 네, 420만 원 돼요. 그러면 자, 여기는 옛날 같으면 3주택이면 굉장히 세금을 더 많이 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는 금액 기준을 하기 때문에 주택 강북에 3개 있는 갖고 있는 시세가 예컨대 9억짜리다 하면은 27억인 거죠. 반포에 40억짜리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더 시가가 싼 거죠. 그러니까 주택수에 관계없이 세금이 420만 원인데 1690만 원이기 때문에 약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에 따른 세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세율을 단일화해서 0.5에서 초과한 2.7%까지 이렇게 단일화했다는 점에서 맞고 사이에는 12억에서 옛날에는 50억까지로 했기 때문에 중간에 굉장히 둥 뜨죠. 그런데 여기서 25억을 넣었어요. 구간을. 그래서 25억에서 구간을 넣어서 12억에서 25억, 25억에서 50억 요걸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잘한 거죠. 어쨌든 이거를 중간에 응능과세, 즉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거를 분화시켜서 했다는 건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0.5에서 2.7%가 갖고 법인은 동일하게 2.7% 단일세율. 자, 옛날엔 3%에서 6%인데 낮아지긴 했죠. 그런데 법인은 공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세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했다고 제가 이야기 칭찬을 했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에서 뭐냐면 1인 주주를 만들어가지고 세금을 안 내려고 법인을 세워서 법인 앞으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철퇴를 내린 것은 정말 잘했다. 다주택자를 교묘하게 피하게 한 건데 앞으로 이 법인을 세워서 하는 거는 더 강화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전과 좀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통상적으로 2023년 내년부터요. 내년 1월 1일부터 0.5에서 2.7%까지 적용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응능 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응능은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지 않을까 싶어요. 응능 부담. 그 세금을 낼 만한 능력 있는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서 주택수의 차등과세를 필요 없고 뭐로 가액 기준으로 전환했다. 그래서 세부담을 적정화했다. 요거는 제 생각에는 괜찮은 방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응 시점 현재요. 2023년 1월 1월 이후이기 때문에 우리 재산세라든가 종부세 기준이 뭐죠? 6월 1일이죠. 6월 1일. 그렇기 때문에 2023년 1월 1일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 재산세와 내년 종부세. 그렇죠? 그래서 이건 종부세이기 때문에 내년에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2023년도에는 적용이 없냐? 그런데 자, 올해는 이렇게 적용이 안 되고 어떻게 한다? 이거를 공정가액을 예컨대 90에서 100% 정도 다 됐는데 이거를 몇 프로로? 60%로 낮추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공정가액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공시가격에다 제 기억에 의하면 공시가격에다가 공제액을 빼요. 공제액을 빼고 곱하기 공정가액이에요. 공정가액 비율. 그러면 시가, 공시가가 예컨대 시가가 반포 20억, 40억짜리가 예컨대 25억짜리다 공시가격. 그러면 공제가액이 예컨대 올해 14까지 올린다고 가정하고 자 올려버리면 일가공 같은 경우는 11억이죠. 11억에 곱하기 공정가액을 60%로 잡으면 60% 잡으면은 0.6이겠죠. 11억에 곱하기 0.06 그러면 6,600이에요. 6,600에 대한 세금을 매기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니까
어쨌든 이 공시가격 공정가격 비율을 낮추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100%다 하면 어떻게 해요? 1억 천이죠. 1억 천에 대한 세금을 과표를 이렇게 매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공정가액을 조정해서 올해는 낮추고 내년부터는 뭐다? 종부세율을 단일화해서 가액 기준으로 해서 낮추겠다라고 하니까 그동안 서민들이 다주택자 별로 값어치도 없는 빌라 같은 거 뭐 3억짜리 뭐 이게 한 5개 갖고 있어서 근데 우연히 아파트 하나 뭐 강북에 아파트 하나 있어서 세금을 왕창 두드려 맞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임대사업을 하는 분이라든가 전월세를 공급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세액 기준으로 바꾸는 거는 잘했다. 수에서 주택 수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꾸는 건 잘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세부담 상한은 뭐냐면 자 이거는 계속 공시가격 올리고 세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작년에는 100만 원을 냈어 세금을. 그런데 올해 세금이 늘어나서 예컨대 갑자기 300만 원을 내야 돼 세금을. 그러면 자 2주택 이하는 150%니까 300만 원 내는 게 아니라 150만 원만 내는 거죠. 3주택 이상이면 300만 원 내는 거야. 그런데 이 주택수에 따라서 이게 세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수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금을 별로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데 주택수에 따라서 세금을 많이 매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냐면 단율로 150%. 그래서 세부담 작년에 100만 원 냈으면 올해는 아무리 그 가격이 올라가도 150만 원만 낼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하는 거고 법인은 상한이 없어요. 법인은 세금이 올라가면 그만큼 더 많이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부담의 급격한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세부담을 150%로 단일세로 했고 언제부터?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부분부터 적용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했다. 자, 일반은 아까 얘기했죠. 주택 종부세 과세 표준의 공시가격 합산액에다가 기본 공제액을 했어요. 자, 일반은 6억, 1세대 1주택은 11억에서 작년에 2억을 올렸었죠. 9억에서 플러스 2억에서 12억을 올렸는데 법인은 기본공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못 썼다고 그랬어요. 같은 15억짜리 공시가 갖고 있어도 자 올해 예컨대 이거는 12억으로 올려버리죠. 그러면은 15억짜리면 15억짜리 기준으로 하면 3억이 되죠. 15억에서 10억 빼버리면 3억이죠. 3억은 아까 0.5%였나요? 내년부터? 그러면은 150만 원이 되죠. 그런데 법인은 이게 공제가 없어요. 15억에 단일세율 있죠. 단일세율이 몇 프로였죠? 단일세율이 2.7%였죠. 그러면 15억이 2.7%면 4,050만 원이에요. 같은 15억짜리를 아파트를 법인을 세워가지고 세금을 회피하려고 법인 앞으로 옮겼다는 뭐예요? 취득세 내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종부세가 4,050만 원이 내는데 일반이 1주택자라고 하면 12억으로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2023년 아마 1월 내년부터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면 뭐다? 15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돌리신 분들은 빨리 원상복귀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요거는 2023년 1월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은 공제 금액이 12억이다. 그러면 올해는 적용이 안 되면 어떡하냐? 자, 2023년도부터 이게 적용이 되면 2023년도 적용되면 2021년도 이때는 11억이었어요. 이때는 뭐다? 12억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뭐죠? 금액 기준으로 낮춰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올해 2022년은 어떡하냐? 그래서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뭐다? 이거를 공제를 한도적으로 14억으로 올리거나 그 다음에 공정가액을 100%에서 뭐다? 60%로 낮춰주는 거죠. 아까 얘기처럼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올해는 아마 할 것 같아요. 2022년도는. 그래서 14억으로 1주택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 3억을 더 플러스해서 14억으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세금은 공정가액을 90에서 100%였던 거를 60%로 낮춰줘서 실질적으로 세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번 세법 개정 취지죠. 그래서 내년 2023년 이후로는 공제액이 12억으로 늘어난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는 올해는 그게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 한시적으로 세부담을 14억으로 올리고 공정가액을 좀 낮춰서 적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인데, 자, 그동안 1주택자 이제 특히 어르신들 내가 평생 벌어서 집 하나 마련했는데 이제 퇴직을 해서 소득도 없는데 대부분 어르신들 불만이 그거였어. 낼 세금이 없는데 집 하나 갖고 있다고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느냐. 그래서 싫어했던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좀 세금을 좀 특별공제를 해주자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 자, 보면 자, 1세대 1주택이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대상이 1세대 1주택자고 2022년 주택부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인데 여기에다가 11억에다가 3억을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3억을. 자, 이건 2022년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세부담을 완화시켜주자. 증가된 것을 좀 완화시켜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공제가액을 11억에서 14억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2022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에 올해 6월 1일 기준이 지났죠. 그래서 올해 6월 1일 기준자로 종부세가 대상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때에 대해서는 14억, 11억에서 3억 올린 14억으로 낮춰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그 고령자, 장기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인데, 자,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납부를 유예를 받냐. 납부 유예니까 내긴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면제가 아니겠죠? 자, 대상은 1세대 2주택자고 60세 이상이고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고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가 7천만 원,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야 되고 해당 연도 주택부 종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했다. 이런 분들만 제공을 유예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납세 담보를 제공 시 상속 증여 양도 시점에 이때 내도록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면제가 아니에요. 납부 유예예요. 유예. 그러니까 종부세를 내지 말고 기다렸다가 뭐 나중에 양도를 하거나 상속 증여한 시점에 그때까지 내지 말고 있어라 그 말이죠. 1세대 2주택이고 60세 이상이고 장기 보유, 그러니까 보유가 5년 이상이고 그 다음에 100만 원 초과분에 한해서만 그렇고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상속 증여한 매도, 양도 이런 경우에 이럴 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납부기간 이후에 납부유예 종료 시점까지 기간 동안에 이자 상당액을 부과해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굳이 안 내려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내면 되겠죠. 자, 근데 중간에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하면 납부유예를 취소하고 바로 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추진하죠. 그런데 이거는 납세자가 종부세 납부기간 종료일 12월 15일까지 3일 전까지 납부유예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요건 통지서가 날라오니까 그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간 종료일까지 납부유예를 통지를 한다. 또 하나가 뭐냐면 9월 초에 분할 납부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아마 있을 건데 어쨌든 이거는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 고령자 이런 사람에 대한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2년 1월 1일이니까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2주택자 주택수에서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인정한다. 뭐냐, 이거는 주택수에서 특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주택수에서. 금액은 아마 그대로 늘 거예요. 자, 보면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에 대한 1세대 2주택자 주택수를 종부세 특례를 인정한다. 자, 요건은 자, 뭐냐면 일시적 2주택. 자, 일시적 2주택은 뭐죠? A라는 주택을 팔고 B라는 주택으로 이주를 하고 A라는 주택은 몇 년이 팔아야 된다? 2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그쵸? 자,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시적 2주택으로 봅니다. 이것도 옛날에는 뭐 예컨대 1년 6개월 이렇게 갔다가 다시 2년으로 늘어난 것 같죠?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자, 상속주택은 5년이죠. 상속주택은 1세대 2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자, 내가 주택 A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B는 상속을 받았어요. 자, 단독 상속이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상속을 받으면은 그런 문제 어떻게 되냐? 이럴 때, 자, 5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5년 내에, 5년이 지나면 안 되고 5년 내에 팔면 되는 거죠. 다만, 저가주택.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 또는 소액지분 40%예요. 이런 경우는 기한 제한이 없다. 그래서 자, 수도권
5년인데 기간이 5년 적용 안 되는 게 수도권에서는 6억, 비수도권에서는 3억. 그리고 지분이 40% 이하인 경우는 기간 제한 없이 이게 이제 1세대 주택에 대한 특례를 인정받는 거죠. 그다음에 지방의 저가 주택은 이게 좀 광풍 불었었죠. 그래서 또 사람들이 이 지방의 저가 주택을 또 막 사러 관광버스 타고 가시는 분 있는데 이것도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방에 쓸데없이 지방의 그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저가 주택에 대한 특례를 저는 개인적으로 없애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1주택자가 지방 저가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자 공시가격 3억 이하예요. 수도권 및 광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광역시에 소속된 군, 읍면 지역을 제외한 그런 지역이 아니야 돼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냥 일반 농촌이라든가 읍면 단위 이 정도. 근데 광역시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약간 소외된 지역에 3억 이하짜리 공시가격 그런 주택은 저가주택으로 봐서 이 수에서 인정해준다는 거죠. 자, 특례는 뭐냐면 1세대 2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죠. 수에서. 가세 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요. 그러니까 가세 표준은 인정해 주는데 공시가격은 합산한다. 근데 내년부터는 이게 의미가 있나요? 내년에는? 자, 우리가 지금 올해는 뭐야? 2주택, 3주택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올해 2022년에는 2주택, 3주택 이 수가 구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시가액을 11억에서 14억으로 늘려줘요. 그런데 이 저가주택 이런 것은 주택 수에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거 갖고 있어가지고 종부세를 더 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율은 안 올리지만 그 가격에는 포함이 된다. 그래서 그 포함된 만큼의 율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수에 따른 세율은 율은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뭐냐면 이게 다 없어지겠죠. 이게 특례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금액 기준이니까 가액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이때는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12억이죠. 12억에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만 0.5에서 2.7% 그렇게 세금을 매겼었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고령자 장기 보유 세액공제는 일시적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외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는 세액에 대해서 적용한다. 절차는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이때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사후관리는 요건 미충족 시 주택수에 합산하고 경감세액 및 이자 상당 가액을 추징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당이 없는데 가짜로 신고하면 안 되겠죠. 자, 이거는 세부를 써서 계산해 주니까 뭐 그때 보시 말고 어쨌든 이 세부담을 좀 완화시켜 주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면은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에서 주택 수를 빼주고 주택 그 금액에는 포함시킨다. 그게 뭐냐면 일시적 1주택, 그 다음에 상속주택, 그 다음에 지방저가주택. 그래서 일시적 주택은 2년 내에도 상속주택은 5년, 예외가 지분이 40% 이하거나 그 다음에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는 기간에 관계없다. 그 다음에 지방의 저가주택은 3억 이하고 광역시에 포함되지 않는 읍면 단위의 그러한 좀 소외된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공제는 올해는 14억, 3억을 플러스해서 11억에서 14억이고 2023년도에는 12억으로 하는데 다만 주택 수는 내년에는 없어지고 보다 전체적으로 금액에서 계산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택임대소득과세 고가주택 기준인데 저도 이번에 저는 월세는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이 전세 금액도 월세로 전환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경우도 그게 다 가격이 포함돼 가지고 이번에 한 150 정도 추징을 저도 이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전세 내준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던데 이 부분 관련된 내용 같아요.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 그래서 주택임대소득 과세는 고가주택인데 12억을 초과한대요. 최벽 9억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는 환산해서 소득이 있는 걸로 추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고가주택은 9억에서 12억으로 초과된 거는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용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다음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인데, 자, 이거는 소규모 있잖아요. 소규모. 이거는 34해배. 그 다음에 6억 원 이하의 임대소득 등록 임대사업자입니다. 이런 소형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단 이 사람들은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임대사업자는 어떻게 돼요? 연 5% 이내에서만 올려야 되죠. 임대료를. 그렇게 적용이 되면 감면을 어떻게 해주겠냐? 이거는 앞에 나왔었는데 어쨌든 1호 임대 시 임대 기간에 따라서 4년 이상은 30%, 10년에서는 75%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를 좀 완화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용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해서 소형 임대 주택을 좀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 감면은 이렇게 해서 많이 집을 지어서 이렇게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일정하게 세금 혜택을 감면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이번에 정부의 그 세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 또는 정책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그냥 이 상세하게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세제 관련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